한국석유공사가 5년 전에 2조 원을 들여 사들인 해외 정유회사가 100분의 1 토막인 200억 원이라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야당은 2조 원이 공중분해됐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전 정권을 정조준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5년 전 한국석유공사는 자원외교 명목으로 2조 원을 들여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정유회사 나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를 미국계 은행에 팔면서 받기로 한 매각 대금이 고작 100분의 1 수준인 200억 원 내외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욕적인 투자 결과이고 부실한 인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개발 국부 유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고 MB 정권의 실세였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몸담은 투자자문사가 인수를 중개한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2조 원의 혈세가 100분의 1 토막난 경위에 따라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마침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어제 만기 출소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당당하게 받으면 된다. 최소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권력 비리 차원에서 돈 받은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하베스트 자회사 날이 5년 만에 헐값 매각된 걸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상희 세명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이남희 정치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남희 기자, 지금 야당이 이 하베스트 인수,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나선 거죠? 네,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09년이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한국석유공사가 자원외교 차원에서 바로 그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정유회사, 그러니까 자회사인데 날이라는 곳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2조 가까이 들여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5년이 지나서 미국계 한 상업은행에 다시 되팔게 되는데 그 매각 대금이 200억 원 안팎이다. 그러면 딱 100분의 1 토막 난다. 왜 이렇게 헐값에 매각된 것이냐. 결국은 어떤 권력형 비리 또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 자원외교 또 그 국부 유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매입한 금액은 이제 1조 1,000억 원 정도고 추가 시설 투자에 이제 4,763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제 2조 원 가까이 들었는데 결국 200억 원에 되팔게 됐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때도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글쎄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객관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베스트사를 인수를 했죠. 거기 이제 자회사 경우는 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이제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2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200원에 팔았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국민의 세금이 공중분해됐지 않느냐. 여기에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런 거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가 좀 선을 꺼야 될 부분이 자원외교 정책적인 부분의 실패냐 아니면 이 날에 대한 인수와 그 매각 그 과정에서의 문제냐 이것도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야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날의 인수에 대해서 투자금이 엄청난 손실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MB 정부의 외교 정책, 자원외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돌아다 봐야 될 것인데 이 왜냐 그러면은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한 정권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자칫하면은 자칫 언론이 왜곡이 될 수가 있다, 여론이 왜곡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나를 인수를 했고 나를 인수했는 그 과정 그리고 200억에 팔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이 부분부터 분명하게 좀 밝혀야 되겠고요. 과연 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도 네. 국민들한테 좀 설득이 먼저 돼야만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권력형 게이트로 가기 전에 일단은 네. 정치에 어떻게 부실 인수가 있었냐 이 부분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이렇습니다. 네. 하베스트를 인수를 할 때 네. 특히나 이 자회사 날의 경우는 특히나 부채 구조가 높았는데 아. 당시에 팔 때 예. 이 날 부채가 높은 날까지 인수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렇게 끼워 팔기를 시도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샀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당시에 이제 자원외교의 어떤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부실한 기업인데도 성과 높이려고 이렇게 인수한 거 아니냐 라는 이렇게 게 이제 야당의 예, 주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야당의 근데 주장입니다. 끼워 팔기를 한 게 1억 1조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예, 그래서 이제 날 같은 경우 이제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데 자회사인 날이 특히나 그 그 부채가 높았는데 결국 이 날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하베스트 자체 넘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특히 높은 날을 껴안으면서 끼워 팔면서 네. 결국은 부담이 높아졌다. 이렇게 야당이 공격을 자, 손 변호사.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누가 어떻게 인수를 했느냐 그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과정도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그냥 상식전에서 네. 10분의 1 토막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국민의 시각에서 네. 100분의 1 토막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이고 이건 누구 초등학생이 정책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네. 국책 사업으로서 어떤 여러 전문가들이 자문을 거쳐서 자문도 받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서 결정한 사업일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헐값에 매갈 때는 국가의 어떤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정말 남의 돈처럼이 혈세를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지금 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우리 자원외교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십조 원의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예를 들면 한국석유공사도 있고 가스공사도 있고 광물자원공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책을 실현했던 목적은 어떤 그 자원에 대한 개발률을 높이겠다라고 시행을 한 건데 보면 뻔짜 잘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사회 회의록 같은 거 보면 네. 부채율이 높아서 위험하다. 네. 좀 부적당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사업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그런 공사의 이사회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왜 추진이 됐냐. 네. 우리 대통령이 자원외교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홍보했던 이 국책 사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중단하냐 이런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 비슷한 취지로까지 적혀 대통령의 있습니다. 관심사 예, 맞습니다.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를 한 겁니다. 밀어붙이기를 해도 뭐 100억대 뭐 이런 걸로 부실 사업을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거의 20조 원, 뭐 40조 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지금 예를 네.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 뭐 가스나 네. 석유나 이런 것들 국내 비축용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명목하에 들어왔는데 면밀히 네. 살펴보니까 한 26곳, 24곳 정도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계약의 내용이나 그 현장이나 그런 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제로 국내로 비축될 수 있는 석유는 한 2곳 정도밖에 없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두 군데 아주 미미한 소수점 제외하고 나서는 국내 하나도 석유가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걸. 네. 결국 뭐냐면 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일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기업에서 가장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과율 회수율이 5% 2%대다. 책임집니까? 책임 당연히 집니다. 이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네. 사람들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 부정확당한 문제가 없었는지는 분명히 뜯어보고 살펴보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뜯어보지 않았고 네. 고작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네. 감사원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면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네. 해주셨는데 이제 그 자원 외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한 정권이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하든 정부가 이야기하든 자원외교 정책이 중요하다고 타당성이 인정이 되기는 그건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사회 의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광역의 뜻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자원외교가 MB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좀 섹터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자원외교 전체에 대한 문제이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하베스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것이
것이 어느 정도 승률이 가지고 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지가 아직 5분년밖에 안 됐고, 비록 거기에 포함이 된 날이, 네. 그 날이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만 하베스트는 아직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외교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적 통계상으로 봤을 때 자본외교의 성패율은 15% 내외입니다. 그만큼 성공률이 그건 국제적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95%를 의존하기 때문에 이 자본외교가 절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B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거는 MB 정부에 대한 이익을 보다도 앞으로 네.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왜냐 네.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외교에서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에 노천 탄광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몇 년 만에 됐냐면 15년 만에 됐습니다. 대우 인터넷사 같은 경우에 미얀마에 가스 유전을 개발했어요. 몇 년 만에 됐냐? 13년 만에 됐습니다. 영국의 북해 유전 같은 경우에도 영국이 경제권을 잃어버려서 상당히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그 살리는 게 북해 유전 아닙니까? 여기에 31번 정도 광고를 뚫었어요. 뚫을 때마다 1억 달러 들어갑니다. 20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100개 중에 한두 개 성공하면은 이 자원외교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제가 자원외교 정책 방향 자체야 뭐 당연히 네, 우리 뭐 네, 자원이 그래서. 없으니까 그건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할 거냐는 정말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일단, 네. 의혹을 한번 더 드리면 이게 사업 초기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권력형 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추가 하나 제공되는 것이 네. 김백중 총무비서관 아드님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메릴 그린치인가 이름도 메릴 어렵습니다. 린치. 예, 그 네. 투자 자문회사에서 투자 자문을 하게 되는데 거의 독점 계약 형식으로 굉장히 여러 사건을 가져가는데 4건 정도 하는데 자문료만 한 248억이 네. 들었다고 하죠. 이것도 적정한 자문료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이 회사가 독점해서 가져갈 만한 어떤 성과가 있는 회사이냐, 어떤 권력의 실세가 몰아준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네.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좋으면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하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베스트 건은 지금 이미 결과 실패라고 결론이 났어요. 예,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그 잘못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한 국가나 어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은 경영상의 판단이나 정치 판단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세빛 둥둥섬한 문제를 대한변협에서 네. 지자체 세금 낭비 조사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부적당한 부분이 많아서 한 200억대, 300억대의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도 그런 부실이나 위법 사항들, 뭐 비리 게이트 이런 게 연관이 된 소지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정말 네. 피해볼 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지 단순히 이게 정치적 판단,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장래로 뭐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면제해주거나 면피해서는 또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20조, 30조 또 투자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무상급식 보육료 그 세금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네. 정부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모성 예산이라는 부분은 헌법상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장되는 복리정책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책적 예산이라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예산이 국가의 예산이 정책적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 예산이 잘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된 부분은 사실상 역사가 평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에 대한 성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거든요. 공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기업은 자사 이익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따집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업의 부채가 많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뭐냐 그러면 국가적 사업에 장래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공기업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방금 변호사님이나 우리 이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분명히 국민의 세금이 낭비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법성 또는 내지는 편법성 그리고 여기에 뭔가 비리적 의혹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따져봐야죠. 따져봐야 되죠.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여기에 한꺼풀을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 정쟁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걸 조심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야당에서 지금 제기하는 부분이 당연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자칫하면 이 전체 다가 한 정권이 추진했고 한 정권이 정말 올인하다시피 매진했던 어떤 정책 자체가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절하될 수가 있다. 자칫하면 정책에서 이거는 우리가 막자라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원외교의 최천병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박영준 전 차관 아니겠습니까? 예.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예. 어제 만기 출소가 됐는데
어떨까요? 뭐 이런 또 자원외교, 이런 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또 뭔가 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그 부분은 뭐, 있고 예. 야당에서는 그런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겠지 당연히. 입니다. 국정조사 하면서는 뭐 이제 박영준 전 차관이나 아마 네. 그 메릴 린치, 그 김백준 전 비서관의 아들 김영진 네. 씨 같은 경우도 아마 당연히 이제 좀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혹시 거기 모임은 안 가셨겠지만 예, 지금 예. 박영준 전 차관 네. 출소되는 전날 또 이명박 그제. 그제요. 네. 그러니까 측근들이 다 모여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우리 당당하게 조사 받으면 된다. 네. 내가 아는 차원에서는 권력형으로 그런 네. 비리가 저질러지거나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으로 나서는 데 대해서는 네. 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뭐 국정조사에 또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는 일, 그렇게 썩 뭐 이렇게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텐데 예. 이 파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